경비동을 꺼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경비동을 꺼내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제 BIM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여기 뭐 스트럭처 구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이쪽에 샌드위치 판넬, 그리고 여기 이제 각종 도어, 그리고 이제 단면도를 좀 보면요. 단면도 도면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단열재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 피트,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줄기초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인 도면에서 나와야 될 거는 여기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로 이제 면접 보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끔 좀 짓궂은 회사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시험 아닌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경비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모델이면 좀 숙련된 작업자라고 제가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잘하시는 분들이 하면 1시간, 한 2시간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 정도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본 결과 그 노력은 배신은 하지 않죠. 예. 좀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한 분야에서 계속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분야를 한 10,000시간 정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고수가 된다고 하죠. 10,000시간이라고 해서 뭐 시간이 뭐 이렇게 엄청 많이 걸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 거의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아무튼 이제 예제에 들어가기 전에 좀 힘을 내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항목에서 작성을 해볼 거는요. 매개변수 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개변수 설정에 대해서 먼저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설정하시게 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브라우저.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게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참 이게 안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먼저 하시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브라우저 작성을 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좀 알려드리고, 한 2번 정도 제가 반복을 해서 알려좀 드릴게요. 자, 일단 레빗 화면으로 열어주시고요. 레빗을 실행하시게 되면 오늘부터는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건축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이 건축 템플릿 부분에서 먼저 좀 작성이 되실 것 같아요. 이쪽 건축 템플릿을 열고 들어가 주시고요. 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레빗을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제 대략적인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매개 변수라고 제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가시게 되면 어떤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S01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는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건축팀 안에는 뭐 1층을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2층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층수들이 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서는 사실 이 건축 부분을 1층을 누가 작업했냐 그러면
1층에 대해서 작업자를 누가 했냐라고 하면 찾기는 편하죠. 그렇죠? 근데 이 BIM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작업자가 그 최소 3명 이상, 많으면 막 몇백 명씩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누가죠, 누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도면 관리할 때 이런 도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렸냐죠. 누가 작성했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작성을 했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 그렸냐죠. 그쵸? 뭘 그렸냐. 그러면 누가 그렸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했다. 그러면 뭐 레빈맨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레빈맨이 했어요 라고 이제 작업이 될 거고, 그러면 뭘 했냐. 그러면 건축,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저는 3층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누가와 뭐를 이쪽 프로젝트 탐색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보기 좋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작업자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래서 이 도면상에서 요런 분류를 해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매개 변수. 이 프로젝트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분류 기준을 사용자가 세우게 되는데, 그 분류 기준이 뭐 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누가, 그렇죠?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있다 그러면 뭐 레빈맨이 되겠죠? 그렇죠? 레빈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은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문자 분류가 되는 거죠. 어차피 도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면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뭐 1층 평면도를 했다 그러면 이 래프 평면도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 1층 평면도라는 거 자체가 문자죠, 문자.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개 변수에서 매개 변수 기준에 문자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자 설정을. 이 문자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정되는 게 뭐냐면 얘를 이 특성 항목에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대부분의 경우 이 ID 데이터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쪽에다가. 자, 제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직접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 그 리본 메뉴 상단에 보시면 여기 관리 탭이라는 게 있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시면 여기 관리 탭이라는 게 있고, 관리 탭에서 좌측편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개 변수. 이쪽에 관리 탭에 이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레빗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매개 변수를 작업을 하시게 되세요. 뭐 프로젝트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뭐 공유 매개 변수,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자, 여기 명령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곧바로 이제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 그래가지고 사용 가능한 매개 변수가 입주자라는 게 지금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입주자를 써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실 때는 추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추가 아이콘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매개 변수 유형에 따라서 프로젝트냐 공유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 매개 변수는 나만 쓰는 거예요. 나만 쓰는 거. 이쪽에 공유 매개 변수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거.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나만 쓰는 거니까 저 혼자 알아서 세팅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공유 매개 변수는
보통 이제 팀이라든지 부서 전체에서 이제 작업 환경을 맞춰야 될 때, 그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요. 파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공유 매개 변수는. 얘는 그냥 설정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공유 매개 변수라는 거는 파일로 작성을 해서 그 파일을 로드를 하시게 되면 매개 변수 설정이 자동으로 끝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프로젝트 매개 변수겠죠. 공유 매개 변수를 배우려면 좀 멀었겠죠. 네. 자, 얼른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작업자에다가는 자, 매개 변수 데이터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이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누가 계속 얘기했죠. 누가 만들었냐, 그죠? 그럼 이 누가는 보통 우리가 작업자라고 표현을 하죠. 작업자, 워커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는 자, 작업자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작업자. 자, 작업자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쪽에 이름에 여기 이 들어가는 이 작업자라는 이름은 보통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뷰 데이터, 아이디 데이터에서 뭐 뷰 이름, 시트 제목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업자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사람이 구조냐 아니면 공조냐 전기, 파이프, 에너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분류 그 의미가 없죠. 왜냐면 작업자가 보통 그 레빗 하시는 분들이 그 아키텍처만 하진 않아요. 저만 해도 저도 뭐 구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설비도 손을 좀 대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설비를 전공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도면 보면 도면 정도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요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유형이 나오는데 이 작업자라고 이쪽에서 물어보면 그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야 작업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요거는 글씨죠. 글씨. 당연히 매개 변수의 유형은 문자가 돼야 되겠죠. 텍스트. 영문판에서는 여기 텍스트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룹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 그룹 매개 변수에 지금 문자라고 들어가 있죠. 이 그룹 매개 변수가 뭐냐면 요 그룹, 요 그룹, 요 그룹, 요 그룹.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ID 데이터에 있다 얘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ID 데이터 쪽에다 집어넣는 게 관리가 제일 편합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눌러서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ID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 영문판에서는 저기를 identity 데이터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영문판에서는. 한글판에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영문판에서는 identity 데이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이 작업자라는 사람한테 어느 작업을 배분할 건지 이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구조하는 사람이 설비도 약간은 하고요. 뭐 잘하지 못하지만 또 설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구조도 하거든요. 뭐 반대인 거죠. 설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건축 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레빗 처음에 배울 때 대부분 다 건축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냥 모두 선택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작업자 항목이 추가가 되죠. 그럼 이 작업자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쪽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작업자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되죠. 여기가 자, 요 작업자 항목이 추가가 된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뷰에서 작업자를 다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